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금일 선물 옵션 만기는 기간인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순매수로 주가 상승을 이끌며 잘 마감이 됐어요. 자, 그럼 만기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사항별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삼성전기 등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는 27포인트 오른 3029포인트로 마감됐고요. 코스닥 지수도 상승 마감이죠. 16포인트 오른 1022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12월달 들어서 연일 상승 흐름이 나타났어요. 자, 하지만 아시아 증시를 보면은 혼조 마감이죠. 일본이 0.4% 하락한 반면에 대만이 0.4%, 중국도 0.9% 상승 마감을 했어요. 자, 아시아 증시보다 최근 또 오늘까지도 국내 양대 지수가 강세를 보인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선물 옵션 만기 영향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급적인 사항을 봐도 오늘 기관들이 6,2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는데 금융 투자가 9,600억 순매수죠. 프로그램 순매수가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프로그램 순매수, 물론 이 배당을 보고 들어온 비차익 순매수도 있겠지만은 또 선물과 연계를 한 이 차익 매매도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 차익 매매로 들어온 프로그램 매수는 내일서부터 일부 출회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외국인들이 12월 달 들어서 이 거래소 시장 쪽에 거의 한 2조 원 가까이 순매수가 유입이 됐어요. 자, 그 부분도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과 금요일과 월요일은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 이유는 지금 선물과 현물이 지금 백오데이션이죠. 일반적으로 선물은 미래의 시점에를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현물보다는 선물 가격이 훨씬 높아야 됩니다. 자, 보면요, 오늘 장 마감, 그러니까는 이 코스피 지수는 장 마감이 3시 반이죠. 마감됐을 때 코스피 200 지수가 401.13포인트인데 12월 물이, 그렇죠? 이 12월 물은 오늘 마감일이기 때문에 3시 20분에 장이 마감이 돼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399.4포인트로, 그렇죠? 오히려 선물이 낮게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3월물, 이제는 12월물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제 3월물 쪽으로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물론 이 3월물이 생긴 거는 올해 초에 생겼기 때문에 뭐 거래는 됐지만 잘 안 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데, 자, 3월물이 395.95포인트죠. 여기에는 우리가 이 배당락, 우리가 이제 12월 말일 날 가면은 배당락이 벌어지는데, 이 배당락을 보통 우리가 배당락은 한 1% 정도 감안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코스피 200 지수가 401포인트니까는 한 1% 정도 잡으면 한 4포인트 정도, 그죠? 근데 지금 차이가 이 6위도 5포인트가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이 선물이, 그죠? 더 낮은 가격에 있다. 그러면 이 백오데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백오데이션이 되면은 선물,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선물을 매수를 하고, 그리고 현물을 매도를 한다. 그러면 오늘 금융투자가 프로그램 매수 9,600억대가 들어왔는데 그 물량이 일부 내일서부터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이번 달 들어서 순매수한 물량이 거래소장 측에 한 2조 원 정도 되죠. 자, 그 물량도 좀 일부 나올 수 있지 않나. 물론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오늘 정도 수준에서 많이 오른,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뭐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부품주라든지 뭐 5G 이러한 종목군들 한 30% 정도는 오늘 정도 줄여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방송을 통해서 자, 국내 증시만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같이 봐야 되는데, 특히 국내 증시와 사항이 비슷한 대만 증시가 역사적 신고가 부근에 있다 했어요. 지금 최고점 대비해서 1%도 안 되죠. 한 0.6% 밑에 있나요?
거의 뭐 역사적 신고가 부분이라 봐도 되었죠. 그러한 부분에서 만약에 대만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을 한다면은 우리 증시도 최근에 반도체가 장을 이끌었듯이 다시 한번 어제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지만은 재상승이 가능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 옵션 만기 이 단일가였죠. 매수가 프로그램 매수가 크게 유입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오늘 하루 종일 어제와 마찬가지로 보합권에서 움직였다가 종가 단일가에 1% 상승 마감했어요. 저 프로그램 역량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들어온 물량이 삼성전자 쪽에 왜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더욱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서 한 레벨 대만 증시와 글로벌 증시와 같이 상승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오늘 선물 옵션 만기 때문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내일서부터 내일과 월요일날 출회가 되면서 다시 약세로 접어드냐 그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하지만 지금 분위기 오늘까지의 분위기 보면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30%보다는 그것도 조금 낮춰서 한 20%만 줄여달라고 말씀드린 이유인데, 자, SK 하이닉스라든지 또 최근에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와 같이 올라갔던 스마트폰 부품주라든지 뭐 5G 통신 장비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어제 오늘 그나마 강보합권을 유지를 해줬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 보면은 시장을 부정적으로 이 지금 움직이는 세력들이 보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래도 일단은 지금 빼고 되어신이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일부 물량은 출회할 수는 있다 해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에 우리가 좀 지켜보고 그 상황별 대응 전략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 보면 회원가입 문이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 안내문을 올려드렸어요. 자, 읽어보시고 혼자 하기 힘들시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누구랑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 방송을 보고 이수장 증권TV와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이수장 증권TV의 하모니 관심 종목이죠. 크게 뭐 테마별로 나눈다면은 반도체, 2차 전지, K 콘텐츠, 스마트폰, 5G 통신 장비, 바이오,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 원전. 자, 여기서 지금 다 가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 지금 먼저 시장을 주도했던 2차 전지라든지 K 콘텐츠는 최근에 좀 조정 모습을 보다가 좀 반등 국면에 주고 또 반도체, 스마트폰, 5G들은 최근에 좀 시장을 주도했던 부분이고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는 지금 아직 시장에서 그러니까 종합지수랑 같이 동반적인 문제 지수가 뜨면 소폭 올랐다가 또 지수 빠지면 같이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지만은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는 주식을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100% 맞힐 수가 없어서 맞히는 분이 있다라면 그렇죠? 한 종목에 내 전 재산을 걸고 그렇죠? 그리고 매도 제일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그것만 생각대로만 움직여 준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마 사시는 동네 아니면 더 큰 범위를 해도 한 1년만 계속 가장 큰 부자가 될 것. 그 부분은 맞출 수가 없는 영역이다 보시고 나는 안정되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렇죠? 나름대로 4종목에서 5종목 포트폴리오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 앞으로 주도할 종목 지금 현재 바닥에 있지만은 앞으로 크게 부각이 돼서 이러한 종목군들로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오늘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전반적으로 뭐 시장 분위기가 크게 호전이 되면서 거의 상승 마감이 됐어요. 반도체 쪽은 그렇죠? 오늘 장 막판에 삼성전자가 한 1% 정도 보합권에서 상승했고 뭐 나머지 종목도 그냥 혼조죠. 뭐 보합권 마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 폴더폰과 스마트폰 부품주들도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냥 강보합 수준과 시장 흐름. 자동차는 뭐 더더욱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약세를 보였던 K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조금 강세. 근데 계속적으로 말씀하면 일단은 낙폭에 따른 반등 차원으로만 일단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가 오늘 한 4% 가까이 올랐는데 좀 의미를 좀 부여를 하는 게요. 우리가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연기금이 올해 안에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한 13조 원이 정도 된다. 물론 13조 원 여력 있다고 다 사는 거는 아니지만 여력이 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만 해도 크게 매도했던 연기금들이 12월 달 들어서죠. 오늘은 물론 이제 삼성전자에 집중적으로 매도세가 나와서 전반적으로 매도로 마감이 됐지만은 종목별로 보면은 최근에 연기금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러한 종목군들의 상승률이 여타 종목군보다 좋다. 근데 하이브에 최근에 연기금의 순매수가 확대를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서 하이브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넷마블 그렇죠? 요즘 특히 하이브 쪽을 한번 관심 계속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만기가 오늘로서 마감이 되고 이제 선물은 3월물이 내일 뭐 본격적으로 장이 시작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또 그동안에 매수했던 이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한다 그러면 아마 반도체 쪽으로 나올 텐데 그래서 반도체가 조정을 받으면 같이 올라왔던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도 같이 움직임이 하락세가 나타날 거고 또 거기에 같이 움직였던 5G 종목군도 아마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시장이 변하면은 그렇죠? 최근에 반도체가 움직이면서 역상각 관계에 있는 바로 이 K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크게 두드러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드리는 뭐 하이브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넷마블, 그죠? 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포함된 테마기 때문에 같은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보셔서 참고용으로 보시고 이 세 종목에 집중을 해달라 해서 요 모습, 그러니까 반대로 반도체 삼성전자가 꺾이면은 이 K 콘텐츠 종목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달라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대로 자동차라든지 친환경 에너지는 반도체가 조정을 받지만은 지수는 그래도 안 밀리고 소폭이나마 오른다 그러면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은 아마 지수 움직임과 동행하는 동조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5G 통신 장비 쪽인데요. 이 KMW라든지 오이솔루션, 그러니까 5G 통신 장비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KMW 오이솔루션들의 주가가 아직 바닥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죠? 그 전에 움직인 것이 HFR이 최근 두세 달 동안에 100%로 상승했죠. 그리고 그 뒤따라서 움직인 것이 서진 시스템, 이노 와이어리스, 그리고 RF 순차적으로 움직임이 시작했어요. 저희들은 그 중에 그러니까 HFR은 계속 올라갈 때마다 물량을 줄이고 오히려 RFHIC로 물량을 집중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6일이죠. 월요일 날 5G 통신 장비주들이 한번 크게 올라간 날이 있어요. 그 올라간 배경 중에 하나가 장중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월요일날 저녁에 이 중동 아랍에미리트에 출장을 간다 해서 출장 가서 아마 5G 통신 쪽에 현안을 논의할 거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오늘 귀국을 했는데 뭐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날 출장 가서 중동에서 이 5G에 대한 뭐 협력 방안들이 구체화될 것 같은 분위기로 주가는 떴다. 근데 출장 갔다 오면서 구체화된 내용이 없는데도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G 통신 장비의 대장주라 할 수 있는 KMW, 오이솔루션들의 주가가 아직도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대장주들이 움직일 때까지 먼저 갔던 종목군들은 순환매로 나타났다. 작년에도요. 그러한 속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두 종목이 뭐 HF에 한번 크게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노 와이러스 혼자서만 한번 움직이든지 서진 시스템이 한번 크게 움직이든지 그러한 움직임들이 작년에 내내 나타났어요. 순환으로. 자, 그러한에서 순환으로 나타날텐데 이 지금은 아직 대장주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대장주가 나타날 때까지 순환 쪽은 나온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RF, HIC 올라갈 때가 아니라 항상 조정받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우리가 최근에 만약에 지수가 선물옵션 만기 영향이 끝나고 그리고 외국인지에서 좀 시장이 반도체 쪽이 조정을 받는다면 바이오 쪽이
우리가 K 콘텐츠는 좀 반등 차원으로 보고 바이오 쪽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한 2% 정도 장중 내내 마이너스 머물다가 이 장 막판에 프로그램 매수 씌워서 강보합으로 마감됐죠. 자, 근데 중수형 종목이 우리가 말씀드리는 하모니 관심 종목에는 NK맥스가 한 10% 정도 오르고 레고캠 바이오도 9%죠. 오늘 우리 하모니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군 중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NK맥스, 레고캠 바이오. 뭐 하이브가 아까 말한 대로 3. 거의 4%, 위메이드가 4.5%, HFR이 4.5인데 얘네들은 많이 빠진 다음에 최근에 많이 빠져서 그냥 반등 차원, 특히 HF는 어제 크게 하락했죠. 거기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봐야지 라고 하면은 오히려 의미 있는 것은 좀 바이오 쪽이 아닌가, 그죠? 그래서 지수 조정이 나오면은 오히려 바이오 종목 한번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근데 만약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만 증시라든지 같이 반도체 쪽이 같이 움직이는 글로벌 국가가 같이 상승세가 더 나았다면은,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 옵션 만기 영향 때문에 어제 오늘 억눌렸던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가 돼서 삼성전자가 더 치고 가고 SK하이닉스가 더 치고 가면서 우리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더 종목이 확산되면서 동반 상승을 이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거죠. 우리가 지금 반도체 관심 종목군들, 그러니까는 부품주에서는 월드엑스, 그죠? 그리고 이 레이저 응용 장비 쪽인 이오테크닉스, 그죠? 그리고 유니셈, 그리고 유진테크죠, 장비 쪽. 그리고 패키징 쪽에 네페스, 이런 종목군들을 받았는데 저는 이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관심해서 만약에 반도체 삼성전자가 더 강화돼서 올라간다면 이 종목, 그리고 또 하나, 그렇죠? 스마트폰 부품주들, 특히 우리가 이번에 스마트폰 부품주하고 5G 통신 장비는 바닥권에서 잘 강조를 많이 해드렸어요. 자, BH 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도 수급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조정받는 하방 경직 모습은 상당히 좋고, 그죠? 그리고 MC넥스도 좋은 모습을 띄고 있죠. 그리고 폴더폰 수혜주인 파인테크닉스. 자, 근데 삼성전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긍정적인 리포트가 계속 나오는데 주가 반응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그 부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사항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가 강화되면은 요 2개 또 5G까지 3개 업종 내지 테마를 집중을 해 주시고, 만약에 반도체가 조정을 받으면은 뭐 반등이 됐던 아무튼 이 K 콘텐츠 관련 종목으로 보시고, 또 반도체가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하면은 바이오 쪽으로 보달라. 그리고 뭐 자동차라든지 친환경 에너지는 시장 움직임, 그러니까는 반도체가 조정을 받아 지수가 상승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뭐 1% 뜨면 같이 1% 정도 뜨는 거고 1% 빠지면 같이 1% 빠지는 그러한 아직 본격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저는 조만간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움직임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거기에 시장 사항별로 반도체 내일과 월요일날 우리가 유심히 보면서 좀 일부를 현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가가 올라가면 어느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요 보면서 사항별로 요 안에 있는 하모니 이수장증권TV 관심 종목에 집중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최근에 보면 반도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상당히 많아요. 오늘도 하나금융투자에서 반도체 업종의 이익 사이클의 개선과 함께 외국인의 국내 반도체 순매수가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특히 이 선진국하고 신흥국이 주가 차이가 많이 났어요. 우리가 미국 증시는 계속적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데 우리 이 코스피 지수는 그죠? 움직임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이러한 선진국과 신흥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그죠? 완화될 전망이다. 그래서 우리 종목, 우리 국내 증시 신흥 지수들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대만 증시도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특히 이 반도체 예상 순이익이 8월 달에 57조 원을 정점으로 10월 달에 51조 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도체 실적이 하향됐었어요. 근데 그 하향되는 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내년 1분기를 저점으로 크게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리포트 오늘 하나금융에서 나왔고, 또 KB증권에서도 그렇죠? 상당히 좋은 내용들. 그래서 뭐 글로벌 PC 업체 뭐 데일이라든지 레노바들의 이 11월 반도체 주문량이 7개월 만에 상승을 했고, 또 메타버스가 그렇죠? 지금 성장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 트래픽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버 증설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또 5G 통신 장비도 그래서 덩달아 같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고, 또 국내뿐이 아니라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또 그러면서 디램 현물 가격이 지난 2주간에 약 5% 정도 반등인데 고정가가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마 1분기 때까지는 좀 하락 추세는 이어질 수 있지만 1분기를 저점으로 상승. 최근에 나온 반도체에 대한 리포트 내용이 거의 이러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1분기 저점이 맞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사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시장 반응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선물 없이 만기 이후에 강화가 된다면 반도체 관련 종목, 특히 반도체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 특별히 어떤 한 종목에다 딱 찍기가 그런 것이 그렇죠? 거의 동반적으로 움직이면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이 올해 실적, 내년 실적, 그렇죠? 성장률로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오 테크닉스를 많이 말씀드려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385억인데 올해 883억, 내년에는 1300억이죠. 내주 운영장비 만드는 회사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대부분 반도체 종목들 실적 전망치를 보면은 올해는 다들 좋아졌는데 내년에는 상승률이 크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성장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내년에 그 기저 효과는 나타나겠지만은, 기저 효과는 역기조가 나타나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에서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유진테크, 그렇죠? 유진테크는 우리가 바닷권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223억인데 올해 840억, 내일 1300억, 그렇죠? 상당히 이 이오테크닉스만큼 그렇죠?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월덱스, 그렇죠? 부품수 358억, 441억, 내년에 521억.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해 적자에서 내는 큰 폭의 흑자가 기대가 된다. 아직 세계 최초로 양산화된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이 그렇죠? 아직 양산화되지만 본격화 안 되는데 내년 상반기에 실적의 발생이 되고서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 nep에서 만약에 삼성전자 쪽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강화돼서 움직이면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중에 이러한 종목군들 실적이 크게 좋아지는 종목군들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인데요. 자, 삼성전기는 최대 실적, 아마 최근에 리포트 상당히 많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일 거예요. 오늘도 하나금융투자에서 실적 증가분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해서 목표가를 29만원 정도 내다봐서 지금 주가 대비 18만원 좀 안 되죠. 그래서 이 64%나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인데, 뭐 실적은 올해 1조 5천억대, 올 초에 삼성전기의 전망치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한 1조 7,800억이네. 하나금융투자에서 잡은 거. 보통 이제 1조 7천억대들을 많이 봐요. 전망치를. 근데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근데 이렇게 삼성전기 최근에 나오는 리포트들 보면, 뭐 NH투자증권에도 최근에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것 같은데, 그렇죠? 삼성전기에 대해서 이 업황이 내년 1분기 점점으로 회복하고 메타버스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증강현실 안경의 핵심 부품인 웨이브 가이드 모듈 양산을 통해 메타버스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삼성전기는 크게 그동안에 저수익 사업을 중단을 하고 고부가 부문에 집중 투자를 해서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다.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 그리고 이 반도체 기판인 FCBGA, 플리치 볼그레이드 어레이 기판 성장성,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 이러한 고부가치에 하면서 실적이 크게 좋아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적 부분들 작년에 8천억인데 영업이 올해 1조 5천억대, 내년에 1조 7천억대. 이거는 미래에셋입니다. 예, 장치면 상당히 좋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는데도 주가가 크게 아침에 이러한 보고서 때문에 높게 출발했다가 거의 대밀려. 이거 보고 우리가 최근에요, 이 BH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리면은 오늘 딱 방송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리포트가 나왔죠. 그러면 주가가 바로 반응을 하면서 크게 올라요.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삼성전기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딱 나왔는데, 최근에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아침에 높게 출발했다가 거의 대밀린다, 그죠? 그러한 부분도. 그래서 탄력이 약화가 된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근데 요번에 선물 옵션 만기 때문에 좀 억눌린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과 금요일과 월요일날 반도체 쪽이, 삼성전자 쪽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더 강화되면서 주가가 뜬다. 그러면 삼성전기도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만큼. 아니면 오히려 그 상승폭보다 더 크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다 싶으면 좀 시간이 필요하면 좀 내가 비중이 삼성전기 크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일부 줄여주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달라. 뭐 내가 중장기로 내년 상반기까지 본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은 조금 뭐 중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그죠? 아까 말대로 조금 일부 줄였다가 다시 좀 빠지면 대사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아까 말대로 이 스마트폰 부품조 BH 실적 상당히 좋아집니다. 파인테크닉스, 신지죠, 폴더폰 성장률이 요번 작년 대비 올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한 3배 정도 좋아지고 내년에는 더 크게 성장률, 집중적으로 좀 키우고 있어요, 이 폴더폰을. 그리고 KH바텍, 그죠? 같은 신지, 하나는 내장형, 하나는 외장형. 그리고 스마트폰 쪽에 카메라 모듈 만드는 MC넥스. 최근에 MC넥스도 우리가 딱 하자마자 한 10% 넘게 급등했죠. 근데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잘 받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그죠? 아마 메타버스, 그러니까 3D 입체 쪽에 모듈을 검사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하면은 아마 그런 입체에 대한 모듈을 검사 장비가 아마 좀 인기 있을 거예요. 잘 시장이 업황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 그 중에 저는 지금 상황이라면은, 그렇죠? 저는 계속적으로 MC넥스나 BH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삼성전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내일과 모레 삼성전자 움직임을 보면서 동반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일부 줄여주는 것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이건요, 현대투자의 유례원 안내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시장, 그러니까는 어떤 한 종목에 나는 빨리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현대투자연구소와 잘 안 맞을 거고요. 하지만 나는 어느 정도 포트에서 안정되게 꾸준한 수익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현대투자연구소 이수장 증권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